출발 새 아침. 문재인 대통령에 묻히는 강한홍 여사가 별세하고 30일에 발인이 있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통령에게 손글씨로 쓴 조의문을 보내 깊은 추모와 애도의 뜻을 나타냈죠. 뜻밖의 조의문 전달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북한이 조의 소식을 발표한 지 3시간여 만에 평안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함으로써 그러한 기대감은 여지없이 사라졌습니다. 대통령에게 조의를 표하는 것과 체제 수호를 위해서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별개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참으로 냉정한 북한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핑퐁 게임이 계속되어야 하는지 안개와 스모그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오늘 우리 국민의 인내심도 점점 한계에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출근길 뉴스 정리해주는 친구 뉴스벗. 하지만 마냥 달콤한 벗은 아닙니다. 쓴소리도 할 줄 아는 벗.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독도 인근에서 어젯밤에 소방 헬기가 추락했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11시 28분께였고요. 네. 독도에서 이륙한 중앙 119 구조본부 소속 EC225 헬기 한 대가 이륙하고 2, 3분 사이에 독도 인근 200 내지 300m 지점에서 추락을 한 겁니다. 네네. 독도 남쪽 6해리 부근 어선에서 아마 작업을 하다가 한 분이 다치신 모양이에요. 손가락 절단이 이제 발생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헬기로 이송하다가 이제 사고가 난 그런 그 상황이고요. 헬기에는 환자를 비롯해서 이제 보호자 1명이 타고 있었다 그러고 소방대원도 5명, 그래서 모두 7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생사 확인 안 되고 있고 수색이 지금 진행 중인 그런 그 상황이고요. 네. 빨리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실종자. 예, 지금 이제 해가 좀 뜨고 하니까 밤사이 이제 계속 하던 수색 좀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네. 8시 정도에 뭐 사고 경위 또 원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 들어보니까 뭐 비스듬히 비행을 하다가 추락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이게 원인이 뭘까요? 아직은 정확히 밝혀진 게 없는 거죠? 글쎄요. 그러니까 뭐 조종 미숙 이런 거일 가능성은 뭐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조 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이제 그 노련한 분들이 조종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없고 네. 부품 결함이거나 예, 아니면 뭐 정비가 조금 미흡했거나 뭐 그런 거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뭐 추정을 해봅니다. 소방 헬기가 사실은 좀 오래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많이 열악하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원인이 이게 원래 프랑스 좋겠어요. 유로콥터 사건인데요. 네. 뭐 사고가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그 기종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구조 헬기니까 워낙 또 튼튼하게 만들기도 하고. 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노후화하면 어떤 기계도 문제가 그렇죠. 노후화엔 장사가 거죠. 없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북한이 어제 또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5분께 하고 38분께 이렇게 연이어서 그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네. 쐈습니다. 네. 이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그러니까 내륙을 가로질러서 이제 쏜 거죠. 네. 지난 2일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 북극성 3형 발사하고 29일 만입니다. 네. 올해 들어서만 지금 12번째고요. 이번에 보니까 비행거리가 한 370km, 고도는 한 90km 이렇게 탐지가 됐다 그럽니다. 네. 지금 뭐 북측에서 노동신문이 지금 보도한 바로는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다. 초대형이요? 예, 이렇게 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방사포도 그때 2발 발사했는데 한 발이 좀 불발탄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네.
이거와 관련해서 조금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쏜 거 아니냐 이런 추정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어찌됐건 뭐 지금 청와대가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를 했고요. 북한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시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지난 30일 오후에 이 문재인 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 별세와 관련해서 친필 조의문을 보내왔다. 이런 소식도 지금 이제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러니까 친필 조의문 보내고 나서 뭐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또 이렇게 발사를 하고 네. 이게 의도가 뭐냐. 지금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2009년 5월 달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도 그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의문 보냈다라고 발표 나오고 나서 네. 4시간여 만에 2차 핵실험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뭐 이번에도 그런 뭐 강원 양면 전략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모친상을 가족상으로 치르기로 했기 때문에 통일부에서는 북한에 이런 그 대통령의 모친상에 대한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는 전하지 겁니다.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순수 손글씨를 써서 조의를 표했기 때문에 뭔가 조금 기대해볼 만한 남북관계 개선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일부러 이번에도 그런 기대감을 갖지 말아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좀 보여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금강산 뭐 시설 다 철거해 가라. 네, 뭐 지금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있는 네.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북한에서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돌발 변수가 이제 불거졌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화가 나 있다. 이걸 화가 나 이야기하고 있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니네 빨리 어떻게 움직여서 미국을 좀 설득해라. 이런 식으로 좀 들릴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요.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이 결국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어제 오후 11시 36분께 영장 발부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신종열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이번에는 이제 발부를 하신 거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 사유 관련 등을 종합하면 네.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 건강 상태는 그렇게 많이 고려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기각될 때는 뭐 건강 상태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했던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번에도 보니까 목보호대 착용하고 휠체어에 또 탄 모습, 그리고 건강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기자들에게 또 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구속 이후에도 과연 수사에 적극 협조를 할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속에 어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그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 기간을 열흘 더 연장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3차례 정도 조사를 했고 어제 그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2차례 네. 이 건강을 이유로 또 응하지 않았다고 하죠. 지금 구속 기간이 일단은 다음 달 11일 정도까지 이렇게 좀 연장이 된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뉴스버신데 벗 이게 없네요. 네. 없는 벗 날도 없는 하루. 예, 없는 날도 있으니까. 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네, 한국
전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날이 좀 추워져서 이제는 설렁탕이라도 좀 대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 네, 민주당의 서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홍문표 의원 함께합니다. 네, 홍문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에 지금 카메라가 하나, 둘, 셋, 4대 지금 저희가 설치해서요. 엄청 열심히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분 안 들어와 계시지만 앞으로 열심히 될 거라고 보이고요. 일단은 저희 카메라 향해서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지금 여러분 보이십니까? 카메라 보면 겁나요? 겁나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께 송구하다 입장을 전하긴 했는데 어떤 분들은 송구하다 말만 했지 실제 이게 사과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해찬 대표 성격을 봐라. 그 정도면 엄청난 거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자, 어떻게 보시는지. 이 문제는 내가 먼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십시오. 예. 제가 이 자리에서 세 번째로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이 조국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을 속인 것이고 네. 대통령은 속았다고 봐야 되고 아, 그래요? 이 권력에 취한 조국은 결국은 국민을 속인 하나의 시대극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를 그때 곧바로 사과를 우리 이해찬 대표나 또 대통령이 하셨어야 되는데 이거 미루다가 결국은 등 떠밀려서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사과가 아닌 그런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좀 비판적인 입장이신데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또 아주 은근한 미소를 지어주시는. 네, 이게 이제 뭐 조국 장관 가족 문제는 재판에 이제 부됐으니까 결과를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과장인지는 이제 재판에서 밝혀질 거라고 보고 어쨌든 그걸 떠나서 우리는 검찰 개혁을 주장을 했고 많은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하자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특히 젊은 사람들이 공정성을 얼마나 희망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 가슴 아팠고 그걸 이제 이해찬 대표께서 사과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이 두 가지 화두죠. 검찰 개혁과 사회 공정성 이 두 가지를 함께 해결해내는 게 우리 책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JJAM863 쓰시는 우리 애청자분께서요. 유튜브에서 요즘 출발새 아침 재밌는 것 같아요. 철파임 듣다가 넘어왔습니다 이러시는데 철파임이 뭔지 모르지만 두 분 보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해찬 당대표 사과 얘기하다 갑자기 제가 뜬금없는 우리 방송 또 광고를 했습니다. 아, 그런데요. 사실은 좀 그래요. 당내 이해찬 대표가 사과했는데 한쪽에서는 대표 보고 사퇴하라라는 말을 한 사람들은 소수다 이런 발언 때문에 더 화가 나서 부글부글 끓었다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이해찬 대표가 좀 잘 못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그건 이제 당내 사정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라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사정을 알고 있으니까요. 네네. 이해찬 대표도 물러나라 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진짜 극소수가 맞아요? 극소수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당 거의 대부분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냥 몰입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국 장관을 옹호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지금 와서 누가 뭐 우리가 전부 다 잘못했다면 좀 잘못했던 것일 수 있는지 그건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상황에서 이해찬 대표도로 당신 문을 놔야 한다 이 얘기는 과도한 얘기고 더군다나 이해찬 대표는 내년도 출마도 안 한다는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자기 희생을 하고 지금 당을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책임져라 하는 건 지나치고 그리고 선거가 5개월 남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도부를 바꾼다는 것은 논리상 앞뒤가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찬 당대표의 가장 치명적인 잘못이 뭔데 사퇴하라는 거예요? 글쎄 저도 그렇네요. 그걸 잘 모르세요? 우리 밖에서 객관적으로 보시는 형 의원님. 민주당 문제를 저희가 깊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 사건의 중요성은 이 대한민국 역사상 조국 일가에 이런 시대극 사건은 이게 처음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어제 그저께 일본의 보도를 보면은 그 법무상의 부인이 비리에 연루됐다 해서 그 남편인 법무상이 곧바로 사퇴를 했고 또 아베가 하루 지나서 곧바로 또 사과를 하고 이제 이런 모습이 좀 진솔하게 보이고 솔직하게 보이는데 이것은 끌고
도저히 안 되겠었고 야중에는 학생까지 들고 나오는 그렇죠. 그런 사회 현상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결국 대통령의 사과도 별로 효과를 못 보고 또 이해찬 대표의 사과는 사과로 끝나야 되는데 네. 거기다가 검찰 문제 개혁 문제 나오고 남 탓으로 하는 그런 사과가 되니까 이건 진솔한 사과가 아니다 해서 또 당내에 지금 얘기한 그런 여러 의원들이 네. 또 책임론까지 나오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참 저희도 같은 정치권에서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검찰 수사가 가족 인질극이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결국 문제는 뭐 여당의 문제나 혹은 조국 전 장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이끌면서 언론을 호도하고 있는 거였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입장이나 그런 생각에 동조하는 분들이 들어본다면 이해찬 대표가 뭐 사과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조금 패러다임을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정치에 개입하는 검사들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시각이 분명히 있고 그게 사실일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실일 수 있습니까? 사실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결과는 네. 재판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 유보적인 입장이고 일단 검찰이 기소를 한 상태이고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검찰을 존중하는 입장이다. 그렇게 볼 때 사법부 이 결과를 봐야 되니까 현재로서는 어느 것이 맞는지는 최종 판단은 남아있다고 봐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유시민 전 장관의 이야기는 참으로 참 가증스러운 얘기입니다. 가증스러워요? 왜 그러냐면은 네. 이렇게 큰 문제를 검찰이 부정적이고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네. 그 이야기를 사전에 이 내사 문제 갖고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어느 날 누구고 어디에서 이 문제를 밝혀줘야 되는데 네. 이거는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그냥 포괄적으로 의심스럽다 하는 것 가지고 검찰을 불신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건 이 유시민 이사장이 일부 밝혔습니다. 뭐라고요? 여러 사람, 두 사람으로부터, 복수 사람으로부터 네. 내사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네. 그리고 검찰 측에서도 그건 내사로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검사 중에 한 분이죠. 한 분이 현직 얘기를 했습니다. 검사가. 그래서 네. 어쨌든 이 부분은 재판에 지금 배부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을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조국 전 장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이번에 인재영입으로 좀 시끄러운 자유한국당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또 홍문표 의원님께서 좀 곤란한 네. 얼굴 표정이신데요. 유튜브 보시면 생생해요. 두 분의 얼굴 표정이 샥샥샥 바뀌어요, 지금. 자, 그런데요.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8분의 인재 영입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경제, 탈원전, 여성분야, 언론, 청년 리더까지 나왔지만 사실 새 얼굴이라고 하기는 조금 부적합하다. 이런 분들을 자유한국당을 이끌 인재라고 볼 수 있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어때요?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 서로. 네. 이게 참 인재 영입이라고 발표한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깜짝 놀랐었습니까? 네. 예. 도대체 박찬주입니까? 그분은 공감병 논란으로 또 부인도 문제가 돼 있어가지고. 네. 물론 그 부분은 무죄로 나왔습니다만 아직도 재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군인 갑질의 일종의 전형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네. 군의 위상을 심대히 추락시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영입했다고 그러면요. 이게 도대체 이게 정신 나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신 나간. 네,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분을 영입했다고 그러느냐. 네네. 다행히 이제 대상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니까 빠진 걸로 돼 있습니다만은 또 비례는 안 되고 전국구로 지역구로 갈 수 있다 이런 소리를 또 누가 하던데요. 그렇죠. 예, 지역구로 나가야 된다고 하시죠. 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고 이분들이 도대체 국민적 감정하고 일치가 되고 있나.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황 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박찬주 전 육군대장 스스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문재인 정부로부터 희생당한 정말 희생의 아이콘으로서 제일 적합한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희생인지 그리고 본인이 공감병 갑질한 건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무혐의 났잖아요. 박찬주 전 대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무혐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 그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 집안에서. 네. 네. 그러면 그건 무죄 이상의 징치가 있어야 한다 생각하죠. 그래서 네. 여러분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국민적 감각하고 이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일치가 안 된다. 네네. 네, 이걸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홍 의원님. 몸담고 있는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해버리니까. 이 오늘 자유한국당 지금 질문하신 네. 8분에 대한 인재 영입의 평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새 정치를 할 수 있는 인물인가? 그렇습니다. 네. 인재 영입을 저희가 볼 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발전시키고 시장 경제의 원칙으로 경제를 살리고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분을 우리는 새로운 인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아까 우리 사회자가 질문하신 대로 경제 분야 그리고 청년 대표, 여성 대표, 언론 대표 이번에는 8분이 이 4가지 부류에서 했거든요. 경제 어려운 것은 우리가 새로운 인물을 출연해서 살리겠다는 것이고 청년은 우리가 모두가 필요하다는 이 시대적 욕망이고 또 여성 대표는 당연히 우리 당에서 모셔와야 되고 그리고 언론 대표 이렇게 전문성이 있는 분들 또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시장 경제를 원칙으로 할 수 있는 이분들의 우리는 영입의 가치를 두고 모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박찬조 전 대장 같은 경우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어쨌든 국가에 대한 충성이랄까 이 사회적인 평가에 적해서 양론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이 부분은 좀 깊게 넓게 봤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대전 MBC 사장이었던 이진숙 씨 같은 경우나 다른 분들이나 사실은 조금 그렇게 언론을 대표한다고 말하기까지 조금 곤란하지 않냐. 게다가 김세현 여의도연구원 원장이 윤봉길 의사의 손녀도 우리가 영입할 거다. 우리가 무슨 친일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또 그분은 또 영입도 안 됐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는 좀 실망스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특히 이제 이준숙 전 MBC 대전 사장이죠. 네네. 이분은 세월호 보도에 결정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그 그래요? 당시에 보도본부장일 당시에 그 전원구조라는 오보 있죠. 이 오보에 대한 책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보도본부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폄훼하는데 여러 가지 기여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월호 유족들로부터 굉장히 비난을 받는 분입니다. 하고 하는 많은 언론인 중에서 왜 이런 분을 왜 하필? 엄청난 논란에 휩싸였던 분들을 모셔서 하겠다고 하는 건지 이 감각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 일단 듣고요. 1부 여기서 잠깐 마치고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사이다. 앞으로는 여의도 설렁탕도 좀 준비하겠습니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정말 이 고단수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죠.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 송문표 의원도 계속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문표 의원입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요. 어제 하루 종일 이슈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모친을 하러 간 홍문정 우리 공화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배려 좀 해달라. 또 사면 요청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남의 문상집 가서 할 수 있는 말인가. 특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문상 가서 진상을 부렸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언제 얘기하시겠어요, 이분? 제가 할게요. 이제 미루시는. 근데 참 원래 문상 가면은 다른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또 원래 제안했다가 야당 대표라서 특별히 받으신 건데. 문상을 간 건 좋습니다만은 갔더라도. 그냥 이 상가에서 흔히 하는 이런 이 인사만 하고 애도만 표시하고 그렇게 경건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걸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얘기까지 쭉 늘어놓고 하면은 이게 타이밍이 전혀 아니었죠. 장소도 아니고.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홍문정 의원이 다선 의원이고 정치적 감각이 있는 사람인데 뭐가 급하다고 그렇게 문상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적절하지 않았다. 이건 당연한 지적이고요.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 병원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일종의 특혜예요. 3개월씩이나 이 병원에 지금 있는데 그런 저런 조건으로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배려를 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야당 측에서 특히 대한애국당입니까? 그쪽에서 우리 공화당이죠. 우리 공화당입니까? 그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조치는 다 하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와서 다시 내놓으라 그러면은 재판이 다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내놓는다는 겁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 밖이에요. 형이 확정되고 난 뒤에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말까 판인데 형도 지금 재판 진행 중인데 내놔라 그러면은 얘기가 안 되는 이야기죠. 아까 시간이 없어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이진숙 사장 같은 경우는 언론인은 시대에 따라서 잘잘못의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 대한민국 대표 종군 기자로서 이라크 전쟁 그렇죠. 중심에서 목숨을 걸고 알 권리를 세계인에 알리는 그런 용기와 결백에 대해서는 네네. 우리 높여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네. 그다음에 문상 가서 홍문종 의원이 발언은 저는 말의 실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의 실수였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가 있었어요. 홍문종 의원이 대표가 발인장에 가기 전에 그러니까 장례식장 가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 공화당에게 쓴소리를 했다 이런 보도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 얘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원에 누워서 이제 특히 우리 공화당을 향해서 뭔가 메시지를 던진다라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지금 홍문종 의원이 병원이 아니라 장례식장 가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뭔가 일련의 흐름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흐름이 있다 하더라도 문상을 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이거나 말거나 간에 그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다. 예의상으로도 맞지 않다 이런 얘기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두 분 다 같은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와서 병상 정치를 하든 감옥 정치를 하든 뭘 하든 그 영향은 국민에게 거의 미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일부 대한애국당입니까? 좀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네. 그분들하고는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 전체에서 볼 때는 좋은 영향보다 안 좋은 영향으로 오히려 끼칠 거라 생각하죠. 근데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혹은 법무부에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어깨 수술 관련해서 석 달이나 밖에 나가서 치료받을 수 있게끔 해주셨잖아요. 네. 이렇게 한 게 사실은 올바른 건가요?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바르고라는 부분을 떠나서 저는 의학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네. 충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따져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일종의 배려가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배려가 지금 적절하냐는 그게 거죠. 적절하냐 그러면은 네.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런 비판을 인식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여린 분 아닙니까? 마음이 여려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여리면서 단호한 부분은 단호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성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그래서 이렇게 아프다는데 네네. 그런 정도 배려는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다 봅니다. 네, 문부 장관이 기본적으로 했을 거라 봅니다. 그렇죠. 저는 아무리 정치가 야박해도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결정해 주는 것이 난 정치다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이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를 떠나서 몸이 진짜 아프다면은 네네. 당연히 그건 정치에서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본인만이 아는 거기 때문에 오늘의 이와 같은 병치료를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은 저는 우리 의사 이것을 믿어야지 않겠습니까? 의사를 믿어야 된다. 아무리 야박해도 아프니까 당연한 거다. 그렇습니다. 사실 어깨 수술 그게 3개월이나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는 건지 조금 웃음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얘기는 또 거기까지 하고요. 법무부에서 검찰의 피해 사실 공표 방지를 위해서 형사사건 수사 상황 공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신설 규정 훈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오보를 낸 언론사 출입을 제한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독소 조항이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이 조항은 있었어요. 예년부터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근데 유야무야 됐고 있으나 마나한 이런 조항이었죠. 근데 그걸 이번에 다시 또 강조를 했는데 강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오본지 기준도 좀 불명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정정 보도가 있습니다. 반론 보도 건도 있고 그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출입까지 제한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도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있었으면 그냥 의원이신데도. 특별하게 필요한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 그래서 이런 장치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게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출입 제한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실은 조항은 있지만 실제 그런 건 아닐 것이고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훈령이다.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 조항이 작동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홍문 배우님. 예. 서른위원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좋아하는 잘못된 이유가. 것을 분명히 바로잡자고 이렇게 네네네. 공영방송에서 얘기하는 용기가 저는 참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이건 분명히 언론 탄압이죠. 네네. 그리고 민주주의를 이건 짓밟는 아주 참 있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뭐 트럼프가 지금 상당히 위기에 모여 있잖아요. 그래도 과거의 그 참모들이 전부 정원대에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트럼프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법무부도 대통령을 위해서 하지 말고 국민 국가를 위해서 용기 있는 행동을 해야지. 네. 이거 기자들 언론인들을 통제한다? 도대체 이게 지금 민주주의입니까? 이건 아주 크게 잘못된 그런 정책.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행위다. 지금 보수 언론들이 얼마나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면은 언론 탄압이란 말은 지나친 이야기고요. 어쨌든 이 규정은 뭐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문자로요. 0812 쓰시는 우리 애청자분께서 이 코너 팬입니다. 홍문표 의원님 말씀 너무 잘하세요. 진짜 사이다 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5793 쓰시는 분께서는요. 서른 의원님 제가 응원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믿으세요. 이런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이슈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12월 3일에 공수처 설치 법안이 그 문희상 국회의장을 통해서 이제 부의될 예정입니다. 선거법 개정안까지 다 연결돼 있는데 정당별로 동상이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심상정 의원과 또 나경원 원내대표 간의 또 설전도 사실은 상당히 이슈였죠. 10% 의원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켜야 된다. 이건 사실은 좀 편법스럽기도 하고 내지는 국회의원들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네, 저도 이 의원 점수 늘리는 데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아, 의원 점수 늘리는 거 계속 반대다. 네, 예. 반대인데 민주당은 반대다. 이제 네. 이 준연동형은 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장치를 하자고 그러는 건데 지역구 좀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서 준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게끔 하자고 해놓은 게 네네네. 패스트트랙 걸려 있는 법안입니다. 네. 근데 이걸 이제 야당이 결사 반대하고 있고 야당은 심지어 뭐 비례대표 없애자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치가 타협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서 빨리 타협해야 합니다. 의장이 12월 3일까지 한 달간 예를 줄 테니까 타협하라 이거거든요. 그건 제가 볼 때는 그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한 달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느 점에서 합의점을 찾을 것인가 이걸 해야 합니다. 야당은 그렇죠. 지금 일치 안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네. 그 내년 1월 달에 하자 그러는데 그건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옳은 자세가 아니고 만일에 12월 3일까지 합의 안 되면은 이건 베스트들이 걸려있는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근데 지금 바른미래당이나 다른 당에서 이런 거를 좀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 수용하지 않으면 또 협조를 안 해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같이 통과시키겠다는 게 이제 이 그 12월 3일 하자는 의장의 뜻입니다. 네. 그래서 그럼 같이 통과시키면 되죠. 그렇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 선거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여야가 합의가 돼야 되거든요.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합의 없이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주 엄악한 독재치하에서도 형식적이긴 하지만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합의하고 해야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여당 입장에서는 반대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켜야 되니까 조금 여지를 남겨두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홍 의원님. 예. 심상정 의원의 지금 말씀은 네. 대표답지 못하고 대표답지 못하다? 예. 상당히 참 어떻게 보면은 원칙이 없는 자기중심의 얘기라고 저는 보는데 왜 그러냐면 심상정 의원이 발의를 해서 지금 국회의원 300명 정원이 만들어진 겁니다. 아, 처음에요? 네. 아, 그랬군요. 그래 놓고 지금에 와서 무슨 사정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국민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고 경제는 더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의원 수를 또 늘려라 그런 자기 거는? 당의 자당의 이익이 좀 있다 해서 그 원칙을 뒤집어 엎고 그리고 더 증원을 한다. 이렇게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원칙이 대한민국 정치는 아니거든요. 네. 자기 중심의 얘기일 뿐인데 네. 이건 더 이상 저는 얘기를 안 넣은 것이 심 대표로서는 좋은 것이다. 근데 하도 이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꼭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건 있는데 하도 여당이나 이런 쪽에서 안 된다라고 하니까 고육지책으로 좀 약간 타협안으로 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돼요? 타협안은 국회의장이 방금 지금 서른 최고위원 얘기대로 몇 가지 안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 그렇군요. 것을 국민에게 명명백백히 내놓고 그리고 당의 대표들을 만나서 이런 것이 어떠냐 이렇게 조정을 해야지 일부 정파가 제시를 하면은 또 반대쪽에 이제 손해보는 쪽은 수긍을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안이라는 건 공정성이 중요하다. 공정성이 중요하다. 예, 근데 시민단체에서는 상당히 많은 시민단체가 정언하자고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마지막 이제 다 마쳤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좀 다음에 더 진지하게 얘기 나눠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227이 쓰시는 분께서 질문 하나 하셨습니다. 박찬주 대장 영입 취소된 건가요? 아닌가요? 물어보시는데요. 취소는 아니고 지금 보류를 한 상태다. 취소는 아니고 보류다. 그럼 앞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취소하세요. 그럼 국민 정서가 전혀 맞지 않아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의도 사이다 두 분 말씀 다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려주셔야죠. 네, 여의도 중계석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사실 제가 몸치고 말로만 먹고 사는 사람이긴 한데요. 앞으로 유튜브 시청자들을 위해서 뭔가 퍼포먼스, 춤이라도 추는 퍼포먼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의견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고요. 8시 뉴스 들으시고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